먼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출산 예정이신 분들일 테니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인정해드리고 싶습니다. 무려 출산율이 0.7명이다 보니 저출산 대책이라고 내용은 통 모르겠고 여기저기서 얼마를 준다 아주 시끄러웠는데 이마저도 선거가 끝나고 나니 잠잠해진 것 같아 씁쓸합니다. 그래도 저는 둘째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6+6 부모 육아 휴직자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참고로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육아휴직을 쓰겠다는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으니 여러분들도 남편을 불러 옆에 앉혀놓고 일단은 구독을 시킨 다음에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도록 시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자, 그럼 매번 들어도 까먹고 필요할 때마다 이게 뭐였더라 하면서 찾아보게 되는 6+6 부모 육아휴직자에 대해 머리에 꽂아드리고 이걸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쉽게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육아휴직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육아휴직은 아기를 돌보는 동안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.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들처럼 대가족을 이루며 사는 게 아니다 보니 아이를 낳았을 때 같이 키워줄 사람도 없고 돈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 생겨났습니다.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12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%를 지원합니다. 다만 지급금액에 대한 상한액이 150만원까지라 다소 아쉬움이 많습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6+6 부모 육아휴직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 제도는 저출산 대책으로 남편들의 육아 참여를 높이고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 이 제도는 기존 3+3에서 6+6으로 24년부터 업그레이드가 된 정책인데요. 이번 개편으로 인해 상당히 실효성이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3+3에 비해서도 사용자가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작년에 첫째 때는 아빠가 6큐를 쓴다고 하면 당연히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쓸 생각조차를 하지 않았습니다. 네, 근데 이번엔 어떤 게 좋아져서 쓰려고 하냐고요? 먼저 이 제도는 사용 가능한 개월수가 정해져 있는데 3+3에서는 생후 12개월까지 사용했어야 했던 게 6+6에서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하도록 변경되어서 더 오랜 기간 부모가 아기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양육을 지원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급여 지원 부분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6큐를 쓰게 되면 최대 6개월까지 쓴 기간만큼 부모 모두 통상 금액의 100%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나라에서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돈을 내줄 곳은 아니겠죠. 당연히 이것도 아쉬운 점은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는 거고 이 상한액은 남편들도 최대한 길게 육아휴직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뒤로 갈수록 상한액이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역시 주식이나 코인이나 육아나 존버만이 살 길인 것 같습니다. 첫 달을 존버하면 상한액이 200만원이고 그 다음 달부터는 50만원씩 증가해 250, 300 이런 식으로 증가해가지고 6개월까지 존버를 했을 때 45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. 물론 지금 말씀드린 금액은 상한액이고 내 통상임금이 300인데 그 이상을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. 내 통상임금의 100%라는 말은 내 월급을 넘어서 주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.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. 우리 남편 월급이 500인데 첫 달에 상한액이 200만원이라서 200만원 밖에 못 받으면 일하는 것보다 300만원이 손해 아니야?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. 남편이 같이 6큐를 씀으로써 와이프가 받았던 육아휴직 급여도 같이 통상임금의 100%와 상한액 2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원래 여성 혼자 휴직을 썼을 때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12개월 동안 매달 150만원인데 남편이 쓰면서 첫 달에 150만원 받을 걸 200을 받게 되고 두 번째 달은 150만원 받을 걸 250을 받게 되면서 마지막 달에는 150 받을 걸 450을 받게 돼 30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 이제 남편 혼자 사용해가지고 받는 그 금액만을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성도 같이 받아야 할 금액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. 설명을 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. 솔직히 나 수포자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요. 그럴 줄 알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는 사이트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.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이 영상의 마지막 1분에다가 조회 방법을 같이 이제 영상으로 담아 놓을 테니까 1분만 따라해 보세요.
세 번째,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입니다. 육아휴직 급여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또한 회사의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엔 회사에서 승인이 떨어지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. 고용센터에서 지급 요건에 대해서 심사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지급이 될 겁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6+6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사용을 해야지만 지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신청하시는 분은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월별로 신청을 하시고 두 번째 신청하시는 분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6+6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. 그래야 받으실 수가 있어요. 네 번째, 건강보험료입니다.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건보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 회사에서 근데 급여가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 건보료를 어떻게 납부하냐고요? 궁금하실 텐데요. 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뜯어가는 건 다 알아서 가져가기 때문에 복직한 후에 급여 정산하실 때 가져가게 됩니다. 네, 근데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수중에 돈이 없을 경우가 있는데요. 이럴 땐 유예 신청도 가능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입니다. 이거 하나 마음에 드는 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급여 항목입니다.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전혀 없고, 다만 출산휴가를 사용하면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가 있거나 복직을 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에는 포함이 되겠습니다. 그 해에 회사에서 받은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당일 진행을 해야 되고요.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통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. 저희의 경우를 예를 들면 와이프가 23년 1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갔고 복직을 12월 1일에 하면서 23년에 받은 급여액이 5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. 그런데 24년 1월에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는지를 제가 모르고 그냥 회사에다 연말정산을 진행을 해버렸고, 지금 이 컨텐츠를 작성하고 있는 24년 5월 현재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. 저도 이거를 조사를 하면서 파악을 했었고, 제가 이제 이거를 조사를 하지 않고 몰랐다면은 또 그냥 그대로 그냥 세금 더 내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. 매번 느끼는 거지만 세금은 뜯어가는 건 확실하고 찾아가는 건 굉장히 번거롭게 되어 있어가지고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도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.